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저분한 잘 가요. 오늘 설명회는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이제 특히 고3 친구들이 아시다시피 내일도 이제 수능이잖아요. 그리고 면접 대비도 하고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앞으로 예비 고1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료 준비를 좀 많이 했고, 제목 보이세요? 제목에 보시면 강남 학부 많은 위안이라고 제가 말한 게, 이제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지역별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중심으로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맨이 상위에 보면은 정시 확대예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어머니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정시는 늘어난다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또 3, 4주 있으면 또 기말고사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인가가 되게 고민이 많을 텐데, 오늘 이제 중심으로 보고 제 소개 한번 또 간단히 해야겠죠. 이제 앞에서 설명하셨지만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제가 이제 한 7년 이상 입시 컨설팅만을 했고, 그다음 면접 대비 현재 지금 자소서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다양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례 중심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입시 이게 어떻게 보면 입시 설명이라기보다는요, 입시 교육에 가까울 것 같아요.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목차예요. 드린 자료도 있는데 아마 이제 그래도 오늘 힘들게 서울 설명회가 좀 많이 빡센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아침부터 쭉 와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자료 준비했던 것이 PPT 자료에 이제 보시고 배포용이 있고 PPT 자료에 좀 특별한 자료들이 좀 있어요. 남은 자들을 위한 이제 선물.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또 체크해서 보여드릴 거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목표는 이제 변화하는 입시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서울대학교, 저 오늘 이게 조금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는 계속 변화에 대해서 계획안 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고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재 대학을 보낸 서울대 엄마 얘기만 듣고 그래?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서울대는 조금씩 계속 뭔가 내밀고 있어요. 내밀고 있고 또 내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정시가 확대되면 정말 우리가 많이 유리해질 거예요. 어떤 점이 유리한가 그거 조금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왜 강남 유리한가 넣냐면, 최근 들어 상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 상담. 심지어 이제 지역 인재가 확대되니까 자꾸 예전에는 동작구를 가냐, 이제 노원구를 가냐 이런 상담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전라도를 가냐. 아무래도 시댁이 경상도인데 경상도가 나으냐, 친정인 전라도가 나으냐,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역인재에 대해서 요즘 민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의대 같은 경우는 40% 지역인재를 하겠다 하니까 이거 괜히 여기서 버텨갖고 개고생 시키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뭐가 더 나은 것인가를 오늘 좀 알려드릴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4번 파트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1, 2, 3을 듣고 나면 4번도 아마 목표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처음 갈게요. 자, 이제 변화하는 입시 제도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우선은 학생 수가 자꾸 이제 줄어드니까, 이게 우리 엄마는 알아요. 지금 어떤 걸 아느냐,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스카이 가긴 어렵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면 조금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담을 하러 오면 애들이 질문을 해요. 엄마가 잠깐 나가고 아빠가 잠깐 나간 사이에 선생님, 애들이 주면 그래도 인서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게 인원수를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는 4% 안에 들어야 돼, 최소한. 그 다음에 정확하게 따지면요, 어떻게 보면은 한 2% 안에 들어야 내가 원하는 학과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준다고 해서 전국에 2%만 남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또 하나 보시면 학년별로 나눴죠. 자, 고1이 지금 24학년, 24학번이에요. 우리 학번 나눌 때 한 학년 위로 해서 하잖아요. 3월 입학이니까. 보시다시피 학생부 서류가 굉장히 간소화돼요. 이게 또 의문인 거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진짜 봉사 안 해도 돼?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독서 진짜 안 해도 돼?
찝찝한데? 굉장히 심란하신 거야. 그래서 몇몇 학교들은요, 뭐 청심이나 이제 몇몇 학교들은 독서 시스템 보탬 시켜요. 얘들아 혹시 모른다. 이래서 자사고 중에도 우리 지역 내 자사고는 그렇게 민감하게 하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광역 쪽으로 해서 자사고들은 학종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독서 시스템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진짜 이거 해도 되는 거 맞느냐. 하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 손해 같기도 하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독서 시스템에 글 쓰려면은 시간도 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또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도 좀 같이 설명드릴 거고요. 자,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죠? 폐지되는 만큼 이제 생기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자꾸 까먹으세요. 자소서 폐지됐으니까 이제 학종은 없구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한 게 저희 지역 내에서 생기부 자체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의 합격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상위권 아이들한테 굉장히 더 유리한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첫 번째 볼게요. 이제 상위권 일부는 정시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위권 밑으로 쭈루룩은 아직까지는 수시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죠. 근데 서울대가 이제 내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오늘 조금 자세히 해드릴 거고요. 자, 논술은 안 뽑진 않아요.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논술 폐지 생각하시거든요. 너무 또 슬픈 얘기인데 논술이 폐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넋을 놓고 있었는데 고3이 딱 되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정시로만 가긴 또 어때요? 불안하죠. 다시 뭘 할 생각하죠? 수시를 할 생각해요. 수시를 하려고 딱 봤더니 할 수 있는 전형이 뭐밖에 없어요? 논술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논술 준비도 제가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2 때부터 서서히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논술학원을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략을 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영역이라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실제로 갈 수 있는 이제 수시 정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퍼센트상 수시 비중이 역대급으로 지금 계속 이제 늘었다가 점점 줄어드는 건 맞아요. 정시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시 대비해야 돼요. 근데 정시 대비를 하면서도 동시에 수시를 버릴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확히 아이들한테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떠냐면 쏠림이에요. 와 이제 정시야 정시로 쑥 가거나 와 이제 수시 해야 돼 수시로 쑥 가거나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확실하게 하지도 않아요. 살짝 겉다리야. 듣기만 맨날 듣고 와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자 아이 지금 보시면은 쭈루 출생 연도 지금 보세요. 아무리 준다고 해도 줄어났다 해도 아주 어리지 않는 이상은 지금 보시면 현재 예비 고일 조금 많이 주기네요. 근데 예비 고일 같은 경우는 확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그 다음 또 하나 보시면 요거 이제 그 자료에 제가 넣었어요. 자, 이게 가장 이제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핵심인데, 자, EBS 연계가 줄어들면 우리는 훨씬 유리해져요. 지금 수능 만점자가 지방에서도 나오고 서울 변두리에서 나오는 이유가 수능 EBS 연계가 너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점자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동네는 만점자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자꾸 난이도 있는 문제에 애들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EBS 연계가 빠져버리면 난이도 조절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한테는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시가 늘어나죠. 맞아요. 늘어나죠. 어느 정도냐면 지금 40%인데 2월까지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50%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현, 고, 예비 고2. 근데 고3은 40%예요. 예비 고3. 우리는 예비 고2죠. 그죠? 그랬을 때 50%까지 생각을 하고 5대 5야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정시를 사실은 1순위로 두개 둬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아이들 착각이 또 이거예요. 내신 하면서 정시 생각도 잊고 있어. 내신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중간 봐요. 그다음 기말 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안 나오죠 성적. 하기 싫어. 이제 엄마 나 이제 정시 할 거야.
근데 정시한다고 해서 마음을 정시로 바꿨다고 해서 중간 기말 때 그러면 수능 문제를 풀어요. 또 뭐예요? 뭐 하고 앉아있어요? 내신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 마인드 자체가 그냥 수시와 정시는 다 하는 거야. 수시 준비하면서 정시를 같이 그냥 한다고 생각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운이 좋은 놈은 수시로 가는 거고 운이 더 좋은 놈은 더 좋은 대학을 정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거를 굳이 나는 수시파 나는 정시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뭐 여고 여학생이 상담을 왔는데 어제 저녁 늦게 끝났어요. 9시 정도. 그래서 9시 시작을 해서 11시간 반 정도 끝났어요. 둘째이다 보니까 좀 더 정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한 2시간만 넘게 했는데 그래서 좀 어제 집에 가니까 한 12시 되더라고요. 뭐 하고 정리하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얼굴이 조금 오늘 부었어요. 그런 거 같잖아요. 반쪽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어제 상담을 늦게까지 했는데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 상담하면서 이 둘째가 첫째는 제가 서울대에 보냈어요. 근데 첫째 아이는 저랑 어머니랑 사이가 깊은 게 수시로 해서 성대를 보내고 다시 재수로 해서 서울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제가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수시? 그래도 해야 돼. 정시? 정시가 더 나아. 눈빛이야 이게. 근데 이제 둘째를 하려다 보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첫째 그렇게 다 겪어보고 수시도 해보고 정시도 해봐서 서울대 보내고 났는데도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둘째 또 리셋됐어요. 이러고 다시 상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첫째보다는 듣는 게 다르죠. 귀가 확실히 달라서 더 시간이 좀 길어진 거야. 질문도 많다 보니까. 근데 내린 결론이 뭐였냐? 그래도 수시해야지. 그리고 다시 정시해야지.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명언을 하나 남겨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라 했냐? 제가 늘 생각했지만 또 이게 직접적으로 어머니한테 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또 소장님 이러거든요. 소장님, 수시 정말 하는 거 맞는데 수시로는 사실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못 가잖아요. 조금 더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노력해서 정시로 더 한 업그레이드 대학 가는 것도 맞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정시 수능을 잘 본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딱 그 말에 딱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지역은 딱 맞는 얘기예요. 수시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이 어디예요? 우리 아이들은 서울대밖에 몰라요. 의대 아니면 서울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2학년 되면 약간 양심이 생겨서 이제 연대.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양심 생기면 어디예요? 의대. 그리고 이제 고3이 되잖아요. 엄마 성수함도 괜찮아. 애가 이제 이렇게 가요. 변해요. 근데 결국 성수함 보내죠? 어떨 것 같으세요? 당황해요. 내가 좀만 더 해서 스카이 갈 수도 있고. 또 하나. 나보다 찐따 같은 애가 스카이를 갔어요. 수시로 갔던 정시에서 수능을 잘 봐서 갔던 갔어요. 그럼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힘들어. 아이들이 그게 괴로워요. 왜냐면 우리 첫째 그 아이가 또 마찬가지였어요. 성대 보냈을 때 합격해갖고 너무 기뻤거든요. 와 좋아했어요. 공학대가 붙었고. 근데 얘가 한 달도 채 안 다녀서 그만둔 거예요. 물론 돈은 넣어놨어요. 다 그만두고 가는 못돼요. 간댕이는. 근데 이제 돈을 넣어놓고 나온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안 해 상담하면서 저 학교 좋아요. 성대 너무 좋아요. 시설도 좋고 기숙사도 새 거라 너무너무 좋아요. 선생님. 집 나와서 더 좋아요. 성대 이과는 서울에 없는 거 아시죠? 수원에 있어 영통에. 집 나와서 너무 좋은데 문제는 스카이 간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나보다 못했던 애인데 나 중학교 때 나보다 못했던 애 간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피가 거꾸로 녹고. 그래서 차라리 의대 갈까? 이런 생각으로 재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대를 갔는데 지금 또 행복해해요. 왜냐면 이제 그래도 서울대 가고 나니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야. 미련이. 열심히 잘 다니고 학점까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아이들은 사실적으로 정시까지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시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처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수시 준비를 하면서도 정시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 좀 발음하기 더 좋으려고 마스크 좀 이렇게 할게요. 저번에 한 번은 좀 바꿔요. 이게 더 좀 편해서 괜찮아요. 마음 같아서 빼고 싶은데 그래도 요즘은 세상이 세상이지라 또 사진 찍어서 어디 신고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선 잘 할게요. 그다음 약대 6년제는 이거는 우리 아이가 약대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가도 좋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대 6년제가 부활을 하니까 공대가 어떻더라? 길 거다. 이제 사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그럼 이과가 더 나은가? 근데 우리 아이는 뼛속까지 뭐야? 문과야. 그러니까 걔 문과 보내셔야 돼요. 무리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보내면요. 나중에 다시 또 어떻게 하냐면 고3 때 틀어. 좀 복잡해져요. 갑자기 수학도 갑자기 또 확통을 다시 해야 되고 복잡해져. 했던 거라고 해도 다시 수능하려면 너무 힘들고요. 또 가탐하던 애 갑자기 사탐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이 2학년이. 왜? 문과, 이과도 결정해야 될 시기고요. 단순히 결정이 아니에요. 최종 결정이 돼야 돼요. 수능까지도 감내하셔야 되거든요. 왜? 올 겨울방학 때 할 게 너무 많거든. 사과탐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다 수능이랑 논술이랑 다 직결돼요. 3학년 때는 공부 안 해요. 3학년 때 뭐예요? 수능 공부야. 내신 거의 안 해요. 내신 등급 다는 거 몇 개 없어요. 딱 수능 최저 등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럼 선택도 어때요? 중요해요. 근데 벌써 선택했어요. 애들 다. 수정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의대 지원도 되게 중요해요. 의대가 늘어나는 만큼 공대가 또 비니까. 근데 이제 문과는 문과를 따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과랑 문과를 같이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야. 문과는 여전히 라인이 있는 거고 이과 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또 그런 거 있어요. 교차도 된다는데 교차 복잡해요. 교차할 거면 애초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초부터 여자여야 되고 어차피 남자에게 낫지 여자한테 남자한테 남자한테 여자한테 너무 복잡해요. 왜냐면 이제 교차 때문에 또 상담을 다시 와. 어떡해요 선생님? 일부러 해서 활동해서 일부러 의대 갈라 했는데 몇 개 없네?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 거 가지고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인터넷에 떠드는 거예요. 그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이거예요. 인원수를 봐라.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봐야 돼요? 제가 자꾸 예비 고2인데 예비 고3 얘기도 자꾸 꺼내요. 왜 자꾸 꺼내요? 우리의 경쟁자는 고3도 예비 고2도 되고 예비 고3도 돼. 왜? 재수생. 정시에서 재수생의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재수를 하잖아요. 밥만 먹고 공부해요. 제가 딸이 둘인데 저희 딸이 7세, 5세예요. 저는 늦게 결혼해서 이제 맨날 일만 하다 보니까 결혼이 좀 늦었는데 아이 거의 마흔 너무 났으니까 이제 마흔 돼서 저희 7세가 하는 말이 맨날 그래요. 먹고 자고 하면 평생 소원이 없겠다 이래요. 제가 그래서 맨날 그래요. 너 그러다가 맨날 먹고 공부해. 그러지 마 이러거든요. 실제로 재수하잖아요. 먹고 공부. 고3 될 때 정말 얘기해 주셔야 돼. 너 고2, 고3일 때 그나마 민주적인 삶을 사는 거야. 너 고3 돼봐 사육당해. 공부 사육이에요 정말로. 이제 또 재수해봐요. 감금당해요. 진짜 이거 암묵적 감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기억하셔서 보시면 제가 왜 그러냐면 경쟁자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수시, 정시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갈게요. 요 자료 다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예입니다. 자, 이제 기본 틀을 가지고 제가 입시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머릿속을 조금 정리해 드릴 건데 우선은 이 수시라는 거는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생부 교과 우리 어때요? 써먹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은 예비 고2다 보니까 제가 자꾸 스카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원래 설명에는 약간 천칙같이 있어요. 스카이 중심으로 이야기하라고 하거든요. 학원의 퀄리티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막 가천대 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카이 중심으로 할 건데 하면서 살짝 종종 제가 준경희씨, 권동원도 살짝 몰래 할 거예요. 왜? 준경희씨, 권동원 이쪽 라인은 교과도 우리는 노려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 체저가 있다 보니까 지방 애들이 체저를 못 맞춰요. 그래서 너무도 웃긴 게 내 내신에 여기가 붙었어? 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학종도 자체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지방 친구 중에 하나가 지방에 있는 사립대를 이제 한 예인데 애들이 다 원서를 넣었는데 학종도 뚝 떨어졌는데 교과 면접을 쓴 애가 내신 7등급인 애가 교과 면접에 붙은 거예요. 왜? 교과 면접에 애들이 앉는 거예요. 교과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신이 좋아야 돼. 다 학종에 몰리는 거죠.
그래서 살짝 교과, 학생부 교과는 우리 입장에서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학교를 내릴 때, 이제 서울 약간 끝자락 쪽에 내릴 때 우리는 약간 전략적으로 먹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종합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좀 더 높일 때, 높인다는 개념 자체가 학생부 종합은 최저가 일부이면서 동시에 면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성대, 한양대 면접 없죠. 여전히 납치 전형이 돼요. 우리 애들이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는 성대, 한양대에서 과를 조절해서 붙어간 케이스가 진짜 있어요. 내신 4등급, 5등급인데도. 그건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때 기준은 정시로 갈 수 있냐 없냐 봐야 돼. 왜? 또 소심한 엄마가 우리 아이가 한양대가 어디야? 이러면서 넣었어요. 근데 수능을 봤어요. 웬일이야? 연대공대 가게 생겼네. 엄마 평생 철천지 아들한테 왼수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서가 구멍인 거예요. 함부로 넣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이제 광역자사 친구들 중에서는 우리 지역도 많이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뭐 민사나 외대고 아직도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내신 7등급에 모의 444, 5 나와도 얘는 아직도 서울대, 연대 얘기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절대 안 낼 거예요. 성대, 한양대를.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또 전략일 거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있죠? 사실적으로 논술 전형을 저희는 버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안 쓰고 싶어도 한두 장은 넣더라고요. 한두 장이라도 섞어 넣고 학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정시이기 때문에 입시를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학 때 학습 전략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말이 끝나자마자 와 끝났다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수능 시작이야. 수능. 그래서 수능 전략을 짜서 방학 때 빡세게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또 엄마 아빠 어떠냐? 저한테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윈터 갈게요. 윈터요. 윈터 어때요 선생님? 저 윈터 가죠. 두 가지를 얻어서 와요. 하나, 살이 통통하게 쪄서 새끼 너무 잘 먹여요. 여기까지 착착 먹여갖고 그럼 제가 규칙적인 생활할 것 같죠? 너무 좋죠? 근데 아이들이요. 한 달, 두 달 집어넣었죠? 돌아왔죠? 바로 돌아와요. 바로 그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잠깐의 그 기분으로 애 보내놓죠. 잠깐이에요. 오히려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보는 앞에서 학원 스케줄, 공부 스케줄, 독서 스케줄 잘 짜가지고 쭉 3월, 4월까지 갈 생각하셔야지 윈터 잠깐 넣어서 목돈 넣어놓고 애 살 불려갖고 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반대해요. 물론 이제 너무 학습이 안 되는 애는 한번 보내시겠다 해서 보내셔도 되는데 도저히 걔도 돌아와. 윈터는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0개월 넣어놔야 조금 그게 숙련돼서 오거나 아이들이 좀 돼서 오거든요. 10개월이면 어디에요? 제세요? 그죠? 아니면 18개월까지 간 애도 있어요. 북한에. 그래는 어디에요? 군대예요. 군대에다가 수능책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잘 갔다가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일부러 공군보내는 엄마들 있죠. 공군. 공군 충주 쪽이 되게 널널하다면서요. 거기 가서 수능 성공한 애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계획을 어머니들 길게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고2, 고3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저 7세는요, 저는 30세까지 계획을 짜요. 얘가 3세까지 보면 안 되는데 계획을 짜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어디 보내지, 고등학교 어디 보내지, 맨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지금 부은 거예요. 잠을 못 자. 아니, 40 넘어 났는데, 저 아이가 20살이고 저는 60 넘어요. 좀 황급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때 고3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잠이 안 오죠. 근데 여러분의 아이를 생각하면 저도 또 잠이 안 와요. 아이가 너무 많아 잠이 안 와, 저는. 보시면 이제, 그래서 정시까지 생각해라. 근데 교과 역량이 갑자기 훅 들어왔어. 이게 이제 서울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의 표시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하나를 정말 정확하게 정리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대입 자체가 간편해졌어요. 그죠? 왜? 수시에서는 내신을 뺄 수는 없어. 내신 순서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누구는 물어보세요. 고등학교 다 보이지 않냐. 근데 사실 아무리 블라인드 해도 제가 봤을 때 슬쩍 보인다고 봐요. 동아리도 있고 학교 축제도 있고 행사도 있다 보니까 싹 가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같은 학교여도 같은 학교 내에서도 좀 약간 영향력이 있지만 학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는 학종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제 보시면은 최저 보세요. 지금 사실 제가 정시도 지금 오늘은 사실은 정시를 조금 무게를 두고 싶은 이유가 최저 등급이 지금 2022학 23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현 고3 있죠? 그 다음에 예비 고3 있죠? 예비 고3이 거의 예비 고2랑 비슷해요. 입시제도상. 그랬을 때 지금 최저가 어떠냐면 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쑥날쑥이에요.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사실 우리 것도 4월달에 나와봐야 알아요. 확정본이 4월에 확 나와요. 이제 최저 자체도 다 자세히 나와요. 근데 이제 예고하는 어느 정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최저 자체가 조금 완화됐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씁쓸해요. 좀 강해야지 최저가 높을수록 우리는 훨씬 유리하거든요. 생각보다 지방애들 진짜 최저 못 맞춰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에요. 지방에 아산애가 왔어요. 내신 1.06이에요. 너무 좋죠? 모의고사 3, 4, 3, 4예요. 진짜 3, 4예요. 영어 3 나와요. 아니 영어 어떻게 70이 나와요? 나와요. 듣기도 틀려요. 어쩔 수 없어. 애들 다 안 하니까 내신 나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차이로 비교했을 때 최저 차이, 최저 못 맞춰요. 그 친구들. 그러니까 최저가 높을수록 좋은데 최저가 다시 폐지가 돼요.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 올해 되게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사실 현 이제 고3들 왜 최저가 없다가 생겼으니까 좀 걸러지지 않을까라는. 근데 다시 내년에 또 폐지야. 씁쓸하죠. 그래서 결론은 가장 최저를 그래도 끝까지 끌어안고 가는 데는 고대야. 고대 같은 경우는 학투는 완화가 되는데 일반 전형 자체 보세요. 일반 전형은 어때요? 학업 우수는 유지하죠. 이건 우리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연대보다는 고대의 수시율이 높고 정시는 연대율이 높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저 때문이다. 그럼 자, 결론은 최저는 뭐예요? 무슨 공부죠?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정시를 따로 빼낸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야. 나는 수시만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최저를 끌어안고 가려면 정시도 해야 돼. 그래서 최저를 활용해갖고 수시도 쓰고 정시도 쓰는 거야. 더구나 연고대는 수능 후에 면접이에요. 그럼 수능에 면접을 치니까 수능을 치고 나서 내 점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나 잘 봤어. 면접 안 가면 돼.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딱 수능 갔어요. 가서 열심히 면접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강남소장한테 오는 거예요. 면접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연고대 준비는 우리는 최저까지 끌어안고 가면서 정시까지 가야 돼. 그리고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정시가 나오면 안 가는 거야. 한마디로 뭐가 될 수 있게? 보험. 보험용이 되는 거거든요. 왜? 학업우수의 내신 때 점수가 문과는 2점대 초중까지 보고 있고요. 이과는 3점대 초중까지 보고 있어요. 과마다 천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수시를 하려면 우리 동네 안에서도요. 좋은 학교 스카이를 가겠다. 성서학까지 어떻게 끌어안고 가겠다 하면은 스카이는 그래도 이과 기준으로는 2점 후반까지 어떻게 좀 무조건 나와야 돼요. 2말 3초.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 조금 한 단계 위에요. 1말 2초에서 2 중반까지. 그렇게 내신을 끌어안고는 가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의 최저 학력 자체가 조금 완화되고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세개 합력이 2개 하고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조금은 최저가 완화되는 분위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최저는 좋은 학교로 갈수록 최저가 어때요? 높아요. 이거 전략은 이거 대학도 마찬가지인 거야. 대학도 좋은 애 뽑고 싶은 거죠. 이왕이면 성적이 우수한 내신도 좋지만 최저도 좋은 친구 뽑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신과 수능은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교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서울대학교 점검을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고 여기 필요하시면 찍어도 되시고요. 이제 어떠냐면 서울대 지금 재밌는 게 하나 보여요. 어떤 게 보이냐? 수시는 지역인재 일반 전형 아실 거예요. 지역인재라는 건 전교 1등. 한 학교에 이제 2명을 선발한 다음에 그 2명을 뭐를 해요? 뽑아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정시는 어떻게 했냐면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지원했던 일반이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에 뭐가 생겼어요? 지역인재가 생겼어요. 지역균형. 정시에서도 2명을 추천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해석이 차이가 있어요. 수시에 다 이제 성적 내신 좋은 애들은 수시에서 뽑아갔을 거예요, 분명히. 다 갔겠죠? 그럼 이제 수능이 되면서도 내신이 좀 더 좋은 애가 유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그래도 좋게 수능이 잘 나오는 애도 끌어안고 가야 돼. 또 어떤 친구들은 난 수능형이야. 내신 다 때려쳐. 7, 8, 9, 9, 9. 안 돼. 그리고 제가 여태껏 27년 일하면서 7, 8, 9, 9인데 수능이 1등급 나오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건 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내신이 7, 8, 9, 9인데 모의가 7, 8, 9, 9는 봤어요. 그건 진짜 봤어요. 그런 애 있어요, 정말. 걔는 저는 무조건 수시 가라고 해요. 7, 8, 9등급도 수시 가요. 얼마 전에 저 수시 보낸 친구 있어요. 군사학과 보낸 애가 있거든요. 다 진짜 7, 8, 9, 9예요. 금방 외웠어요. 너무 다 구가 많아서. 그리고 출결도, 그러니까 뭐든지 다 거의 공통적인 부분도 있어. 출결도 좀 나빠요, 우리 친구가. 30일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30일 다 너 왜 안 가는지 100% 면접 때 물어볼 거다.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피곤해서 안 갔다고 하면 안 될까요? 웃겼어, 이러네. 그래, 너는 급성 만성 장염이야. 똥을 싸는데 어떻게 가더니 학교를. 넌 계속 설사한 거야. 계속 웃겨.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연습했어요. 근데 진짜 면접 때 질문한 거예요. 왜 이렇게 결석이 많냐, 변결 결석이. 그래도 엄마가 눈치껏 다 변결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거의 의사 선생님이랑 친분이 두터워졌어요. 매일 가서 그거 때우니까 멀쩡하겠고. 근데 이제 애가 말했대요. 급성 만성으로 장염이 있어서 계속 설사를 했어요. 근데 안타까워 하시면서. 근데 우리 군사학과인데 너가 와서 계속 설사하면 어떡하냐. 또 역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희 또 준비했죠. 어떻게. 요가와 정신수련으로 지금은 장염을 많이 붙여서 설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준비했어요. 그래서 합격했어. 7, 8, 9, 9도 가요, 대학은. 어디? 수시로. 갑니다. 근데 정시는 못 가. 정시는 제가 볼 때 4등급에서 끊더라고요. 누군 그래요. 아니 대학 다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대학은 몇몇 개는 부실이에요, 정말로. 군대 갔다 오면 없어진 학교야. 그거는 저희도 보내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학교 빼고 좀 안전한 학교를 보내려면 4등급은 나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비교하면은 정시는 그래도 수능 점수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사실 그래서 정시보다는 수시보다는 정시가 나은 이유고 지방 애들은 수시로 다 빨리 쓰는 이유예요. 후다닥 수시로 갑니다. 그래서 수시 민감해요. 서울대도 어떻게든 다 가려고 하고 연고대도 다 수시로 가려고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랬을 때 정시가 늘어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 잘 가 얘들아. 왜? 지방에도 내신 좋으면서 수능 잘하는 애도 있어. 근데 그런 애들 어떠냐? 분위기가, 학습 분위기랑 사회적 분위기가 수시를 무조건 보내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얘 좀 해도 되는데 정시까지. 근데도 학교에서 안 나. 무조건 쓰라고 해요. 성서 한 200까지 써. 다 쓰게 해요. 오히려 나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서울대 그래서 요 전형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 균형 안에 2명을 뽑아갖고 졸업생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지역 균형을 만들어서 수능은 60점, 교과 평가는 40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정시 계산을 하는 거야. 내신을 버릴 수 없다는 게 큰 포인트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내신 계산 급간이 있고요. 반면에 또 일반 있어요. 자, 일반 전형은 지원 자격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평가 방식이 우선 1단계는 수능이야. 이거는 특목, 자사, 강남 뽑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20점 평가하죠. 근데 20점 평가가 너무 웃긴 게 Z를 계산해요. Z 계산. Z라는 게 뭐냐면 표준 편차랑 학교 편차를 보는 거야. 편차가 이제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 학교잖아요. 그걸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의 4, 5등급과 지방의 1등급, 2등급과 비슷하게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서울대가 나름대로 어떤 거예요? 내신을 조금 일부 넣으면서 우리도 이제 이 대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대세가 뭐예요? 내신이잖아요. 우리는 정시도 내신을 하고 있습니다. 해놓고는 막상 일반 전형은 그래도 누구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특목 자사 강남구 뽑으려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나눠지니까 쪼개지잖아요. 그럼 어때요? 인원이 쪼개지니까 나쁘죠? 근데 또 이런 데서 또 틈새 시장이 생겨요. 사실 전형이 통으로 하나인 것보다는요 쪼개지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왜?
분해에 같은 분해 두 개를 못 넣잖아요. 그럼 어느 분해에서 구멍이 날지 몰라. 수능 점수가 좀 부족한데 내신이 좋아. 그럼 걔는 지빈에서 걸릴 수도 있어. 서울대 지빈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꾸준히 꼼꼼히 내신 해놓은 놈은 어떻게든 덕을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연대 국제나 이대 국제 같은 경우는 내신 꾸준히 조금 챙기고 비교과를 챙겼던 친구들은 수능 점수가 좀 나빠도 정시에서 또 그렇게 뽑아요. 전형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전형들이 실제로 정시에도 있다는 거. 우리는 정시 수능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과 평가 내용 자체를 보시면은요. 우선은 우리가 알고 등급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진로적성이 나오는 A, B 과목 있죠? 다 들어가요. 그 다음 마지막에 써있죠? 뭘 평가하죠? Z평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서 그렇다고 이거 기억하셔서 내신 별로 그런 의미 없나? 아니라는 거야.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야. 단 1, 2등급이 아니라는 거죠. 꼭 1, 2등급만이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부 특기사항이라든가 비교과 스펙이 들어갑니다. 자, 세특은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역도 많이 바뀌어서 세특 잘 써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귀찮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세특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세특을 대신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노력도 해야 돼. 수행평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발표 수업, 그런 거 다 세특에 넣어주시는 거 알죠? 근데 우리 남학생들이 좀 그래요. 귀찮은데, 해야 돼요. 수행평가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 같은 여자 있어요. 귀찮은데 귀찮은 거 없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세특 때문에 애들이 발표 수업도 막 너무나 손든대요. 가만히 있는 애만 손댄 거야. 그런 애 안 써줍니다. 그래서 세특도 정시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수시에서도 활용하지만 정시까지도 연장선이고, 수시에서 떨어졌어 정시 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서울대 준비를 한다 하면은 내신, 생기부관리, 정시까지 생각하고 쭉 가야 된다는 겁니다. 2024 학년이에 우리가 적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때부터 서울대 제가 따로 요강 드렸던 페인트 입시 기회가 드렸던 걸 보시면 지정 과목도 있어요. 서울대 지정 과목이라서 지정 과목이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그 페이퍼 한번 보시면 가장 큰 변화는요. 제가 이제 막 쪽지 드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노란 종이를 쓸 때로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서울대도 하나 주시지 않았나요? 네네네. 선별적으로 주셨나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거 받으신 거에 보시면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24학년도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서울대 지정 과목, 학과별로 지정 과목을 정해놨어요. 권고사항처럼 해놨지만 막상은 안 하면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서울대 정시하면 우리 이과 애들은 꼭 투과목을 해야 돼요. 과학 투과목. 그죠? 24학년도 애들부터는 어때요? 원원도 되는 거야. 그죠? 대신에 이제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서울대 낮은과는 수능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고대보다 낮았습니다. 실제로 연고대 떨어진 애가 서울대 붙은 케이스가 많아요. 낮은 과 써서. 그다음에 연고대 다 떨어졌다는 거. 왜? 원론을 하게 되면 의대, 약대 준비하는 쌀그런 애들 있잖아요. 재수 3수생. 그리고 제일 무서운 애가 누구냐면 을지대, 조선대, 의대 다니는 애들이. 과외하면서 또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과외하는 형을 엄마 수능장에서 봤어. 그래? 맞아. 볼 수도 있어. 왜? 선생님이 내 옆에서 같이 봤어.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수능 만점 나와. 그럴 수도 있어. 그죠? 내가 지금 과외비에 공부하셔서 수능 만점. 그래서 을지대에서 어디로 데려가? 서울대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만큼 아이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는 타이틀이 나오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약대는 좀 그런 게 덜하죠. 타이틀 필요 없잖아요. 어디로 와도 자격증만 따면 되잖아요. 근데 의대는 계속 나오니까 얘네들이 그걸 또 의식해요. 그래서 본인이 간동것들이 싫어! 다시 할 거야. 이런 애들 많아요, 진짜로. 저희 친구들도 많이 갈아타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얘네가 무서운 애들이에요. 여기서 또 합격을 하고 성공을 하면 그나마 걔는 의지 항공인인데 진짜 나쁜 애는 등급 올려놓고 빠지고 진학을 다시 가는 애. 그죠? 왜? 과학을 마저 못했네. 국영수만 1등급 올려놓고. 그럼 우리 재학생들 어때요? 등급
어렵죠. 그죠? 그래서 과외할 때 의대 선생님이 오시면 항상 서약서를 쓰세요. 수능을 다시 보지 않겠다. 서약서 쓰고 우리 아이에게 피해주지 않게 꼭 쓰세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장에서 만나면 고소하세요.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부특기까지 같이 보셔야 되고, 자, 평가 기준도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제가 거기서 발췌한 거라서 거기 자료에 있어요. 드린 거예요. 서울대 전형안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정시가 모든 대학은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대는 교과 평가를 하겠다고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회관을. 근데 자, 서울대가 움직이면 다른 학교는 어떨까요? 같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정시 분별 이동 보셨죠? 서울대 가군이었어요. 올해 몇 분이에요? 나군이에요. 그러자 연고대가 어떻게 해요? 같이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지금 이런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 저는 계획안을 다 내놓지 않은 학교들은 보고 옮길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보면 계획안 순서를 보시면 서울대가 계획안 나와요. 조금 있다가 이제 고대가 좀 더 빨리 내요. 그러다가 이제 연대는 지켜보고 있다가 요 정도 선에서 해야겠다 내요. 그래서 보통 연대가 또 요가 더 합리적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도 늦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러다가 다시 고대가 정정안을 내요. 이게 항상 순서였거든요. 저희가 항상 입시하면서 그게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24학년도 아이들은 변화가 많아요. 아니 이게 입시가 예전에는 그래도 5년 단위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 일하기 진짜 힘들다고 짜증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1년마다 변화가 와요. 그래서 1년마다 머리를 열어놔야 돼. 귀도 빵 열어놔야 되고. 그래서 어머님들께 꼭 전해드릴 게 서울대 간 학부모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 밥 살 필요도 없다. 왜? 1년마다 바뀌어. 잘못된 정보 들을 수도 있어. 오히려. 헛된 정보 들을 수도 있어. 수능만 하면 돼. 아닐 수도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참고자료 한번 확인하셔서 체크하시고요. 자, 권장 이수예요. 보시면 학과별로 지금 권장 이수 과목들이 있죠. 문과는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과가 좀 이 과학 선택 과목에 약간 권장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 특히 보시다시피 재료공이나 기계공이나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물투가 지금 권장에 좀 들어가니까 핵심 권장과 그냥 권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체크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 과목을 하실 때 좀 유의하셔라. 더군다나 투과목을 아이들이 기피합니다. 투과목 엄마 너무 어려워. 근데 투과목이 3학년 때 하죠. 물론 이제 선택 집중해서 먼저 한 학교도 있긴 해요. 근데 투과목은 대부분 뭐예요? 등급이에요? AB예요? 그쵸? 그래서 부담 없이 투과목 선택하는 거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유가 이렇게 학교에서 조금 서울대에서 권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학종을 할 때도 타 학교 할 때도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피해서 내가 좀 잘 나오는 등급이나 잘 쉽게 하는 과목을 했던 친구들은 또 막상 학교 이제 면접할 때도 그렇고 1차 서류 때도 조금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 과목 할 때 권장사항 과목을 좀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의대생 같은 경우 생원성투, 약대생 생원성투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야, 잘 나오는 과목 해. 저도 항상 이렇게 전략을 짜줬거든요. 근데 24학년도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정 권장단이 생겼기 때문에 의대 약대 애들은 생원생투는 해야 될 것 같고 하원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원도 추가해요. 그 다음에 기공 애들은 물원 물투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반드시 응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가 해드리는 조언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명회가 제가 사실 좀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주신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시간이기를 제가 바라면서 또 준비하겠습니다. 자, 정시 확대. 강남은 유리한가? 왜 유리한가예요? 자, 그죠? 50% 정시가 선발되면 우리 지역은 정시 힘이 있다. 그래도 끝까지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돈 이동도 있기 때문에 눈치 게임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희망만 가지시면 안 돼요. 통계상 누가 유리하더라? 정시는. 상위권 점수대를 보니까 재수생이 높더라. 재수생이 정시는 좀 단단하게 하더라.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고2가 되면 우리 고2가 고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고3이죠? 우리가 고3이 되면 그때는 언제 생각하면 돼요?
재수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도 정시 전략을 제대로 짜서 방학 때 철저히 돌린다면 고3이란 마인드로, 그리고 고3이 됐을 때 내신 과목도 많이 안 하니까 재수생 마인드로 공부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파란색이 우리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 고2가 너무 중요한 시기다. 고2 아이들이 붕 떠 있어요. 약간 붕 떠 있어. 어떻게 보면 고1 끝내고 이제 고2 되면 고2 올라간다는 생각에 붕 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붕 떠 있는 게 있어요. 온라인 수업 자체가 장점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수업이 완벽한 질이 좀 높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얼마 전에 줌수업을 하는데 정말 면접 때문에 줌수업을 하니까 얘가 알아듣는지 사실 모르겠는 거예요. 이 얼굴 인식도 잘 안 돼가지고 알겠니? 알겠니? 알겠니만 한 10번 한 것 같아요. 애가 그 짜증내더라고. 알겠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아이랑 제가 면접 인터뷰를 하면서 줌을 하는데 속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100%만 믿고 맡겨놓고 어머니들이 지켜만 보실 수는 없다 생각해요. 점검하시고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확실히 질이 좀 떨어지니까 꼭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누수가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1 때 성적 좋았던 아이들이 고2 때 망해서 온 케이스 되게 많아요. 너 왜 이래? 그랬더니 온라인 많이 하니까 자꾸 좀 늘어지기도 하고 제가 성적 관리 못했어요. 정말 이 코로나가 죄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핑계댈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올라온 애들 있으니까 성적이.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시가 재학생 자체가 유형별로 봤을 때 이제 퍼센트가 많이 적다 보니까 사실 자사고는 그래도 정시 이 비율 자체가 높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일반 강남 일반고도 자사고라 생각하셔야 돼요. 내신 따는 거랑 이 수능하는 분위기가 거의 자사고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정시랑 비교했을 때 우리를 차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시는 확대되고 학종은 축소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정시를 가는 게 맞다. 근데 학생부 관리도 해야 되는가? 해야 된다요. 앞으로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해야 돼요. 왜? 서울대 자체도 필요한 부분이고 자소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생기부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생기부 허수로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무슨 전형일까요? 퀴즈예요. 퀴즈. 이 전형을 맞추셔야 돼요. 못 맞추면 난독증이에요. 네, 맞습니다. 논술형이에요. 써있잖아요. 언어, 논술, 수리. 그죠? 논술 전형인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느냐. 자, 논술 전형에도 내신이 들어오고 심지어 내신이 어떠냐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논술 전형은 상위 10과목 들어가요. 상위 12과목 들어가요. 그럼 10과목, 12과목 들어가면 더 내신 성적이 어떨 수 있어요? 좋은 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떠냐면 내신 787777 만들어 놓고 논술 전형 준비를 해. 엄청 거기다가 열정을 다해. 그리고 거기다가 시간, 돈 다 투자해. 근데 내신 7877 돼?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논술 전형은 4에서 5까지가 마지노선. 그래도 5는 나와야 되고 4 나오면 땡큐야. 베스트. 그러니까 10과목 자체가 4등급은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왜? 설명을 듣다 보면은 또 우리는 학종이 아니니까 내신 뭐 서울대 정시갈 거 아니니까 뭐 내신 아니라는 거예요. 논술 같은 경우는 10과목, 12과목 뽑아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특정 과목이라도 아이가 다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야 이것만 해봐. 너 사탐 잘하잖아. 사탐 해봐. 넌 영어 그래도 잘하잖아. 영어 그래도 놓지 마.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꼭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전형 맞춰서 수시 상담 하다 보면 계속 내신이라는 문제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거 쓰고 나서도. 어차피 써는데도 걱정하십니다. 그 다음 7개월도 마찬가지예요. 7개월도 논술형도 들어가요. 일부 들어가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생기부 자체가 자소서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된다. 고등학교 생기부 자체를 저는 수상 경력이 이제 많이 의미가 없어져요. 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독서활동도 많이 줄어들었죠. 자, 자율, 개인 봉사활동 다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보일 수 있게 한다는 얘기가 학과랑 학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해놓고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줄을 이루는 게 이쪽이에요.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건 이제 없어요. 보시면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마지막 거 별표, 과목 세트.
얘가 가장 평가 요소예요. 그 다음 밑에 하단에다 하나 더 넣은다면 행특이. 자, 행특은 누가 써요? 담임쌤이 언제까지 쓸까요? 자, 고2예요, 고3이에요? 고2. 왜? 행특은 1월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고3은 입시가 10월, 9월에 다 끝나는 거예요. 10월달, 거의 9월 둘째 주에 수시를 쓰거든요. 그러면 고3은 행특은 안 들어가. 3학년 1학기 생특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단위 문제가 아니라 누구 단위 더 중요해? 고2. 근데 우리 애들이 어떠냐? 아, 고2 단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 거죠. 그렇죠?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아니야, 야, 고2가 너 행특이 얼마나 중요한데, 행특은 인성이란 말이에요. 한 줄이라도 좋은 말 쓸 수 있게 좀 신경 쓰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그 관계자를 만드냐?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요. 우리 아이가 일부러 담임 상담 요청을 해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해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요. 진로 고민 없는데. 그래도 해요. 선생님 저 진로 고민이 있어요. 고민해요. 그리고 가서 상담하면서 내가 다 얘기하고 와. 뭐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선생님은 머릿속에 박혀. 아, 얘는 영문학과에 가고 싶은 애구나. 그러면 행특에 한 줄을 쓸 수도 있어. 영어 영문학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뭐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의사가 될 것이다. 한 줄에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듯한 질문이야.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의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집에서 엄마랑 연기 연습을 하고 선생님한테 해야죠. 그래서 행특은 진짜 중요해요. 2학년까지니까 이번 1학년 맞으면 처음 쓰고 2학년 때 쓰고 그 다음에 셋째는 과목별 선생님들이니까 특정 내 과목은 또 꼭 쓸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기주도, 학업태도, 문제 해결, 학교생활도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막상 또 뭐를 더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이런 항목들을 거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게 없죠, 자기. 요건 약간 찍어주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평가 항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빨간색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평가 항목.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전공적과 바로 윗칸이에요. 그리고 교내 이전 활동의 성실함. 그 다음에 교과는 그냥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교내 활동 준비에서 요 항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항목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요 항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참 중요한 건지 이번 면접에서 앞서 학교에도 면접 본 학교들에서 문제 해결력처럼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너가 동아리 내에서 문제 갈등이 발생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떠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야? 이랬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요 면접 때 해보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없어요. 왜? 첫째,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갔어. 행사가 없었어. 근데 뭔가 쥐 짜야 돼. 그래서 막 거의 스토리 다 만들었어요. 그냥 정말로. 없는 스토리도 쥐 짜고 했는데 근데 그게 생기부에도 좀 녹여져 있으면 사실 더 편하거든요. 이런 동아리 내에서 이런 활동 그러니까 누가 그걸 쓰겠어요? 구구절절한 얘기를. 누가 쓰겠어요? 담임이죠 뭐. 그게 결국 행특이야. 행특에 행동이 올바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친구들과 관계 지향에 대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잘 했다. 이런 얘기를 좀 써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부 능력 특기상 제일 중요한 거고 진로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인데 세부 특기는 원리 탐구기 때문에 보고서라든가 발표 수업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진로활동은 독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독서도 학과별 내가 원하는 독서를 챙기셔서 그 독서 탐구를 진로활동에 녹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만 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깨달았다는 거, 원리적인 거, 실험활동 이런 것들을 잘 녹이셔야 돼요. 사실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 게 동아리 같은 경우 많이 활동 안 하고도 애들한테 글 써서 내라고도 해요. 장한테도 쓰라고 하고 그랬을 때 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실험을 최대한 좀 만들어서 넣어야 되고 없는 실험을 넣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각각 보완적으로 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서 이건 제가 자세히 다 넣었어요. 자료. 그래서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반영 과목이요. 국영수사과가 경희 홍대고요. 국영수사 과까지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학교들이 나눠져요. 그 다음 전과목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엄마 국영수사만 들어가요. 엄마 국영수과만 들어가요. 어디서 들어오니?
도대체 어디서 들었니? 그죠? 예전에. 그 다음에 20, 30, 50이에요. 3학년 때 저 한 방 날릴게요. 3학년 때 등급 없어요. 요즘 바뀌었어요. 그죠? 똑같이 100%고요. 거의 3학년은 한두 과목밖에 없어. 그럼 내신은 언제 거의 완성된다고 봐야 돼요? 2학년. 2학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2학년은 포기하면 안 돼요. 1학기, 2학기 그냥 죽으라고 해야 돼. 하고 나서 2학기 끝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야. 수시를 쓸 거냐 말 거냐. 근데 우습게도요 써요 결국은. 9월달 되면 다 원서 쓰러 오세요. 우리는 정시 올인이에요. 선생님, 소장님 나중에 봐요 이러시고 나는 꼭 그러고 팔을 마려와. 아유 안 되겠어, 하나 써야겠어요. 몇 장이나 써야겠어요. 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6장을 놓치긴 어때요? 아쉽죠. 또 혹시 모르잖아 또. 그죠? 결국은 써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냥. 열심히 묵묵히. 그 다음에 동국대가 좀 특이하죠? 상위 10과목 반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실제 작년에 이제 올해죠, 이게 올해 바뀐 거예요, 동국대가. 토탈 과목 점수는 4.5였어요. 얘가 나는 4.5예요. 저는 수시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특정 과목 있죠? 국영수사에서 얘가 좀 수학을 좀 잘하더라고요. 경기권 친구인데 특정 수학이랑 과학이랑 막 섞어서 이제 10과목 딱 뽑았더니 1.8이 나왔어요. 야, 1.8이야? 제가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4.5예요? 5.5예요? 3.2.2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동국대가 웃긴 게 이렇게 반영해놓고 또 이걸 어떻게 정성평가해요. 학교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학교장 추천인데 말이 추천이고요. 말이 교과 전형인데 실평가, 정성평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뚜껑 열어봐야 되지만 특정 일반 학교 3점대, 4점대도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고 마찬가지 진로 선택 과목 들어가는 반영 비율이요.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100점으로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요. 퍼센트로 가는 학교도 있고요. 등급을 똑같이 매기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A가 나와야 돼요. A가. 지금 보면 A가 나오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 미반영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진로 선택도 중요하다. 대충 하지 말자. 우리 애들이 어떠냐면 진로 선택은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대충 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충 해도 B 나오고 대충 해도 A 나오면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2학년 때 가장 머리 아픈 거야, 사실. 그럼 3학년 때 선택도 머리 아픈 거야. 뭐를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을 할 때 제가 이제 체크해 놓은 게 약간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나 보라색으로 해놓은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체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 이런 것들 유의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빨간색 수학과제 탐구나 사회문제 탐구는 보고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니까 비교과 하기가 좋아요. 어차피 진로 선택은 시험은 많이 안 보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보더라도 A잖아요. B, A, B.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근데 어떤 분은 저희 학생 중에 이제 의대 가는 아이인데 담임선생님이 지리 선생님이에요. 이제 걔는 이제 다른 타 지역 아이인데 인천 아이인데 3학년 때 여행지를 자꾸 들으라고 꼬신대요. 3학년 때 만나지도 않을 건데 만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선생님이 내가 잘 써줄게. 너 여행지를 꼭 들어. 이제 약간 개설 때문에 그런 건가? 얘가 저 의대인데요? 야, 의대랑 여행지랑 엮기가 얼마나 좋은데 막 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엮기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잘 맞춰봐야 돼. 보통 의대 간다는 친구는 수학 과제 탐구나 차라리 이제 뭐 영어권이나 보다시피 융합과학, 생활과학 과학 넣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목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이제 제가 넣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저는 논술이요. 논술 따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논술 생각이 있는 아이라면 사실 지리랑 윤리랑 이제 비교했을 때 사회문화 이렇게 과목이 있잖아요. 사회문화는 꼭 하는 게 좋아요. 사문을 모르는 애는요, 이 논술 수업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면접하고 자소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수적으로 저는 논술을 했었어요. 예전에 논술하면서 특이도 해봤고 논술을 주로 했었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일 느꼈던 게 사회문화나 경제, 정치법 한 친구들은 확실히 수업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제시문도 빨리빨리 읽고 왜? 보통 인문의 논술 제시문들이요.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문학은 일반적인 거고요. 사회과학 지문은 대부분 사회문화가 나와요. 아니면 경제 제시문 또는 정치법 제시문. 그래서 제일 불쌍한 애가 누구냐면 한국지리, 세계지리 하는 애. 지리만 했던
되죠. 또 그 다음 불쌍한 애는 이제 세계사, 한국사, 동아시아 한 애. 하나도 모르겠어. 딴 얘기예요. 지금 실제론이 이게 실제론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너가 실제론을 써줘야 돼. 공리주의 입장부터 네? 뭔 소리예요 선생님? 이래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친구들은 논술하기 힘들어. 그래서 미리 그걸 생각하고 논술을 오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선택 과목 자체가 저는 일반사회 과목을 조금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이과도 그래요. 이과도 통합논술 할 때 과학논술을 발목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과학논술을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그래서 물화생지 중에 대신 그런데 이과는 그나마 나아요. 왜? 선택이 되잖아. 물화생지 중에 택 1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과학 제일 잘한 거 하나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그 다음 수학 반영이 70%니까 수학만 잘해도 수리논술 커버 칠 수 있어요. 근데 인문계 쪽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제시문 자체를 못 읽어. 뭔 얘기지? 하나도 못 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수능 준비 논술들이 다 하나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우리 내 무대 안에서 저는 이 세 개가 똑같지 않냐. 내신 대비가 수능 공부하는 거고 수능 공부가 논술 준비 다 같이 하는 거라고 봐요. 그 얘기를 명명하게 해줘야 돼 아이들한테. 너 따라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하는 내신이 수능이야. 수능이 다시 논술이야. 왜?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엄마 내신 해도 안 돼. 내신 포기해야 돼. 여기서는 어차피 답이 안 나. 나는 수능만 해야 돼. 그렇다고 수능을 잘한다고 보장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개가 다 연장선이라는 거야. 어떻게 학문이 나눠져 있겠어요. 하나랑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라 선택 영역. 지금 보시면 이렇게 2학년 때 이수 과목이 수능 이수 과목이 90%가 2학년 때는 다 배운다. 2학년 때 그게 중요하다.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룹이에요. A, B, C, D 그룹 중에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선택되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나눈 그룹은 내가 어느 전형이 더 적합하냐. 내신과 모의고사를 비교하셔서 수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전략 짤 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판단하셔서 뭐를 준비하느냐. 그거 입시 틀이에요. 저희가 상담할 때 가장 이렇게 이 표를 보고 상담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선택되는지를 저는 지금은 모른다고 봐요. 2학년 지나봐야죠. 2학년 내신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비교했을 때 교과와 종합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신 자체를 버릴 수는 없다라는 걸 꼭 오늘 강조하고 싶고 겨울방학 때 정말 플랜을 잘 짜야 될 거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시면 입시 흐름제. 입시 흐름을 읽어라는 뜻이 뭐냐면 전형이 23, 22에서 24 변하는 걸 보시면 정시가 확실히 많이 늘죠. 보이세요? 정시 숫자가 연대는 원래부터 정시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많이 늘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보시면 서울대 많이 늘고요. 딱 보시면 이렇게 느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 많이 늘어요. 수능 인원수가 종합을 많이 줄여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비교했을 때 수능에서 정시 지금 보시면 정시가 늘어나는 비중이 점점 다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거는 정시 이거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22학년도 여기 홍대를 뺀 나머지 학교들은 다 늘어나고 있죠. 그죠? 다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 훨씬 쉽다. 그 다음에 지금은 내신 집중해야 된다. 그래도 버리지 마라. 꼭 해주고 싶은 말. 그 다음에 같은 대학이라도 선택할 길이 다르면 필요한 성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다 열심히 해놓고 뽑아서 갈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내가 그 2학기 지나고 나서는 선택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한 건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수능에 올인한다거나 그건 2학년 2학기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지금 선택은 아니에요. 너무 이르다. 그래서 가고 싶은 대학과 현재 위치와 비교를 해서 내가 그래도 가고 싶은 대학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수능, 논술,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해서 보여드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조금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의대 간단히 할게요. 의대는 솔직히 전략이라는 게 없어요. 수능 하나 틀리면 돼요. 내신으로 가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1.0 나오면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전략을 짠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많은 대학들이 있어요. 이 많은
이게 많죠? 근데 우리가 갈 데가 어딘지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여기서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능 점수가 좋으면 수시를 함부로 쓸 수는 없다고 봐요. 왜? 살짝 지방을 좀 내려서 쓴다 그러면 붙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전략적으로. 근데 붙어서 문제가 될까봐 이게 문제인 거야. 특히 연대 원주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좀 약합니다. 근데 수능 전에 면접을 치러요. 그 붙어요. 그죠? 그러면 수능을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원주로 가야 돼. 신촌 갈 때 원주 가야 돼.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의대 지역별 선발 인원 체크리스트 점점 증원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앞서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생기부 자체를 구체화시키는 작업. 그리고 생기부 자체에서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1학년부터도 단순 관심도를 보여야 돼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심화 관심도를 보이고 보고서 작업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거는 생특이나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가려고 보내는 친구들, 어머님들이 내신이 1순위인 건 당연한 거고요. 2순위에서 비교과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 정강 적합성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니면 수능입니다. 자, 수능 하나, 두 개입니다. 세 개는 지방으로 갑니다. 네 개는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되고요. 끝났습니다. 땡큐. 네. 박수의 시험이고요. 정말 잘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부탁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